다음은 수면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신 내용일 텐데요. 오늘 이현정 교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 부분의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는 조울병,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 조울증이라는 거 있죠. 조울증하고 수면, 이 두 방면에 많은 임상 경험하고 또 학술서를 많이 타시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 방면에 많은 부각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수면학회 이사장도 오시고 또 조울증학회 한국지부 회장도 오시고 또 우리 고대 안암병원의 교육수련부장으로 역임해 주신 약간 연배는 좀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수면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은 많은 이게 제가 작년에 썼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생체 시계만 알면 누구나 복제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잠을 고민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을 고민하지 마시고 생체 시계를 이해하시고 생체 리듬을 맞추려고 하시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이게 영화로 치면 스포를 못하고 한 셈인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시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좀 더 길게 어렵게 얘기하면 일주기 생체 시계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주기 생체 시계. 금시초문이신가요? 네. 아이고. 우리 몸에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시기가 있는 거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시죠? 배꼽시계죠. 시간만 되면 배꼽시계 물리죠.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자고 깨는 게 생체 시기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주기로 움직이는 거. 일주기가 하루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주기로 움직이는 어떤 리듬을 생각하시면 이제 배꼽시계도 포함되고, 또 이제 잠을 자고 깨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고 깨는 거가 대표적인 일주기 생체 리듬의 하나인데, 왜 생겼을까? 왜 하루 주기일까? 지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구가 하루 주기로 자전하죠. 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리듬이 일주기 리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약간 23.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주변을 돕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태양에 가까울 때는 여름이고 멀 때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계절적인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런 리듬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미생물부터, 이게 지금 뭐 단세포 동물부터 식물, 해충, 초파리, 쥐, 인간까지 다 생체 시계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유전자의 아예 생체 시계가 각인돼서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못 느끼셨다고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를 어떻게 우리가, 시계니까 시계를 맞춰야 되죠. 우리가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계가 있는데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실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시계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내일같이 시계를 맞추는 작업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면 좀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체 시계를 맞출 수 있느냐? 빛이에요. 아까
일주기 리듬이 햇볕이 있고 없고 하는 낮밤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했듯이 빛이 있고 없고 하는 어떤 우리 리듬에 우리 몸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에 어둠이 거하고 해가 떠오를 때 그 시점에 충분한 빛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을 맞추는, 시계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를 맞추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건 빛이지만 빛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또 시계를 맞추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먹는 거. 언제 먹느냐. 그게 두 번째 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중추 시계는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 정도 중요한 게 이제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언제 행동을 하고 언제 쉬느냐. 즉 먹는 거는 언제 먹고 언제 안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빛은 낮에 아침에 많이 봐야 된다고 했죠. 밤에 빛을 많이 보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낮에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밤에 어두워진 다음에는 안 먹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마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 먹고 그 외에는 굶는 게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먹는 시간을 짧게 한다. 일정한 짧은 기간만 먹는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먹느냐. 올해 5월 달에 사이언스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한 개가 발표됐어요. 미국에 있는 이제 학자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우리가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들어보셨죠?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을 5월달에 발표된 사이언스, 무려 사이언스면 과학자들이 다 싣고 싶어하는 잡지거든요. 사이언스의 논문을 쓴 분이 타카시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이 있는데 그분이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작게 먹는 거가 다 오래 사는 거의 원인일까? 언제 안 먹고 언제 먹고가 영향이 없을까?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논문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분석해 봤더니 그러네. 밤에 안 먹고 낮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직접 4년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먹고 언제 안 먹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6개로 나눠서 쥐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아무 때나 먹게 해주는 분, 어떤 거는 밤에만 먹게 하고 어떤 쥐는 낮에만 먹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쥐들은 밤에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낮이 밤이거든요. 밤에 초기에 먹고 안 먹는 분이 그냥 아무 때나 먹는 분보다 무려 쥐의 인생이 35%가 더 길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작게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먹고 언제 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는 논문을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빛을 보는 것, 언제 빛을 보고 언제 빛을 안 보는 것, 그리고 언제 먹고 언제 안 먹고.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한다고 치고 맨날 밤 11시에 그 스포츠 센터 가서 뛰는 분들 보면 저는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건강해지면서 하시겠지는데 잠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럽니다. 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앞서 이기영 부총장님께서 이게 때가 있다잖아요. 성장 호르몬도 때가 있듯이 이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빛과 어둠의 주기, 그리고 먹고 안 먹고 활동하는 주기가 같이 잘 맞아야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아까 제가 그 생체 시계를 느껴보신다고 제가 여쭤봤을 때 못 느꼈다고
배꼽 시계 느껴봤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못 느껴요. 잘 쉽게 못 느낍니다. 근데 인류가 일주기 시기가 있는 것 같다는 걸 처음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트기의 발견, 제트기의 개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좌우로, 지구의 좌우로 확 여행을 가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온 곳은 분명히 낮인데 내가 떠나온 곳에는 밤이기 때문에 낮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 너무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잠이 안 오고 시차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뭔가 몰랐던 리듬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차라는 말이 영어로는 제트렉이라고 해요. 그 제트가 제트기 제트예요.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갔더니 뭔가 몸의 리듬이 밀려서 이제 뭔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그게 제트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연할 때, 대중 강연할 때 꼭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 일주기 시기의 영향에 대해서. 이게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물론 우리가 무려 월드컵 4강이었죠. 어마무시한 등수 아니에요? 일본은 몇 등이었죠? 9등이었어요. 일본도 원래 9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겠죠, 물론. 우리가 4등, 그리고 터키가 3등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프랑스는 28위, 이탈리아는 17위, 15위였어요. 근데 이 팀이 앞기의 경기 때 어땠는지 보면 이런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98년도 1위였고 2006년도 2위였던 프랑스 팀이 왜 우리 때는 이랬을까? 이탈리아가 그 전에 5위였고 그 다음에 1위였는데 왜 한일 월드컵 때 이랬을까? 시차라는 변수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월드컵이 평소 월드컵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장마철을 피하기 위해서 2주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리그가 이제 막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이제 시차가 있는 한 7시간, 8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경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단 아시나요? 지단 연습하다가 다쳐가지고 경기도 못 뛰고 그랬잖아요. 이게 몸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만큼 이게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4강까지 올랐던 진짜 기적 같은 기억을 우리한테 선사했죠.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을 한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는 분 혹시 있나요? 아는 얼굴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예, 처칠, 영국의 수상 처칠. 이분은 누군지 루스벨트 대통령, 예, 미국의 대통령. 이분은 스탈린, 소련의 이제 서기관이죠. 이게 1945년 2월 달에 열렸던 얄타 회담의 사진입니다. 이 루스벨트가 그 당시에는 미국 대선이, 요즘에는 그 2번 연속해서 재선까지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3선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담을 하기 전에 3선 대통령이 됐어. 다시 한번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세계 제2차 대전을 종전시킨 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얄타로 날아온 거예요. 얄타는 또 역시 한 7시간, 8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스탈린은 시차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요즘은 그 시끄러운 우크라이나였다가 이제 러시아가 뺏었던 크림반도 있죠. 크림반도 바로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하고는 시차가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2주에 걸쳐서 여기 날라온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회담아 빨리 끝나라. 결과는 거의 그런 상태였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뒷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련은 굉장히 그 당시 소련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별로 기여한 거 없이 종전 이후에 사할린 땅도 얻었고 한국의 분단도 이 회담에서 결정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일본을 분단을 시키지 왜 한국을 분단시켜요? 우리가 뭐 했는데 전범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 혹시나 이게 참 모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농담으로 여겨주시고요. 루스벨트가 한국과 일본을 헷갈린 게 아닌가 시청 때문에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겪으면서 어떤 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고 할 때는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거 말고도 여러 예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일종의 리듬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쓴 책에 이제 제가 넣었던 건데 글씨 거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떨 때 어떤 현상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지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호르몬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가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클리닉에 와서 요즘에 남성 호르몬 농도 제저 높네 낮네 하잖아요. 아침에 제일 높게 나옵니다. 내가 너무 낮으면 아침에 다시 한번 재보셔야 돼요. 아침에. 그런 식으로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우리 체온은 새벽이 제일 낮고요. 심박수도 새벽이 제일 낮고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아침에 제일 높고요. 뇌혈류는 밤에가 제일 많이 흐르고요. 기분 상태는 밤에가 새벽에 한 4시경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리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듬이 잘 안 맞게 지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적절치 않은 시간대에 높고 적절치 않은 시간대에 너무 낮고 하는 문제를 겪으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활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만약에 원래는 새벽 4시경에 가장 활력이 떨어질 텐데 우리 몸의 리듬이 시차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밀리겠죠. 이게 한번 밀리면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시차 적응할 때 2주 이상 걸리듯이 이런 어떤 리듬이 밀렸을 때 시간이 걸리면 점점 뭔가 활력 자체 전반적으로 활력이 깨지는 현상까지도 벌어집니다. 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도 마찬가지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깨어있는 리듬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 잠을 자는 능력들도 점점점 까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원한다고 하면 리듬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잠이 정말 중요한가요? 옛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4시간 자면 대학 갈 거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4시간 자면 이렇게 힘들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원망감이 있습니다. 잠의 기능은 우리 뇌의 어떤 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회복과 또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잠깐은 벼락치기 시험을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공부해서 얻어진 지식은 다 날아가요. 장기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서 공부하게 해야 되고요.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자야지 코로나 시대에 면역 기능도 우리가 확보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사 기능, 그러니까 살찌지 않는다든가 어떤 당뇨 같은 병을 예방하는 것들도 또 우리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들도 이 리듬과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어떤 건데 잘 때 우리 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인데요.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제가
이미 저도 이제 의사가 돼서 전문가 역할을 할 10년밖에 안 된 건데 10년 전에야 드디어 이게 밝혀졌어요. 뭐냐면 잘 때 뇌에 축적되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의 전체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장기잖아요, 비교적. 근데 우리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모든 에너지 20%를 쓰기 때문에 어떤 노폐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체에는 뇌를 뺀 나머지 신체에는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림프기라는 게 있어요. 림프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뇌에는 림프기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게 불구하고. 다들 이상하게 왜 림프기가 없을까 했었는데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잘 때 뇌 세포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조어를 만들어서 림프계처럼 해서 림프계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엄청난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나 이런 병이 걸리기 싫다고 하면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뇌에 노폐물이 안 쌓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앞으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되느냐? 얼마나 자는 게 좋으세요? 많이 자는 게 좋은가요? 네, 이게 참 놀라운 연구인데 얼마나 자느냐가 질병의 발생과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보면 이렇게 7시간, 7시간 반 정도 자면 가장 오래 살고 성인병도 잘 안 생기고요. 적게 자도 많이 생기고 많이 자도 많이 생겨요. 적게 자면 안 좋은 건 이해되죠. 근데 많이 자면 왜 안 좋을까요? 크게 말씀해보세요. 멍청해져. 많이 자도 멍청해져.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늘어진다는 표현으로. 예,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핵심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이 자는 분들은 사실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요. 적당한 잠을 잔다고 하면 많이 잘 필요가 없어요. 내가 9시간, 10시간 잔다. 그러면 그분은 잠의 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자야지만 그나마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잠을 자야지만 내 기능이 유지가 된다. 낮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잠을 잔다고 하면 7시간,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 7시간 반 정도를 자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의 이제 이게 핵심일 텐데 수면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수면제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존성이 있고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야. 수면제 많이 먹으면 아까 제가 잠을 못 자면 치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수면제 많이 먹어도 치매가 많이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헐? 근데 잠은 재웠는데 근데 그 잠은 재웠는데 왜 치매가 많이 생기느냐? 이상하죠? 매일같이 10년, 20년 잠을 잘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잠의 질이 낮은 잠만 계속 재우게 되고 약이 없어 못 자게 되기 때문에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수면제 먹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질병 사망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자살이 증가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수면제가 자살을 유발한다는 거가 2차례에 걸쳐서 방영이 됐었어요. 그때 저도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아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살률이 올라가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체 시계를 아시면 돼요. 아셔서 안다고 실체는 옮기지 않잖아요. 실체는 옮기셔야 돼요. 아침에 가능한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빛을 보셔야 됩니다.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낮에 식사를 하시고 밤에는 안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리듬은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16시간 지난 다음에 졸려오고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잔 것 같아 해서 한 9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활동도 별로 안 하다가 다시 밤 9시가 되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9시에 깼으면 언제가 16시간이에요? 새벽 1시는 돼야 돼, 졸려오는 거야. 그때 깨는 것 자체가. 계산 맞게 있나요? 맞죠? 네. 근데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요. 하루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생체 시계는 한 번 어긋나면 시차 적응하듯이 한 2주가량은 빡세게 해야지만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좋은 팁이 빨리 적응하고 잠을 빨리 오게 하려고 하면 아침에 빛을 강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5시간, 16시간을 있잖아요. 이게 빛을 강하게 보면 15시간만 졸려가요. 그러니까 9시에 일어나서도 9시에 빛을 강하게 보면 12시에는 졸려오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한 7시 정도, 6시, 7시 일어나서 빡세게 빛을 보면 한 9시, 10시쯤 되면 졸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게 일단 생체시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낮에 너무나 되게 어두운 데 계시잖아요. 이렇게 빛이 충분치 않거든요. 낮 치고는.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많은 빛을 보고요. 게다가 요즘에 한 10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게 어두운 데 있으면 동공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게다가 바로 눈앞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생체 시계가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잠을 자게 되고 생체 리듬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예, 우리의 인간의 생체 시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보다 약간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24시간에 마치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빛을 보기 때문에 약간 땡겨지는 거예요. 아침에 빛을 봐서 약간 땡겨져서 24시간에 마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늦잠 자고 하다 보면 월요일날 일어나기 더 힘들지 않아요? 월요일, 그렇죠? 그게 빛을 안 받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충분한 빛을 안 받기 때문에 리듬이 더 밀려진 거예요. 원래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하루에 20-30분씩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이 더 일어나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밤만 지속되게 만들면 점점 늦게 자고 늦게 깨게 돼요. 이게 까맣게 보이는 활동하는 거고요. 이게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이제 자기 때문에 이거는 쥐예요. 쥐는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쉬거든요. 그래서 밤만 지속이 되게 만들면 쥐는 점점 리듬이 앞당겨져서 한 2달 지나면 한 바퀴 뺑 돌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지나면 한 바퀴 뺑 돌아서 돌아와요. 리듬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 잘 이해하시면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요, 한 3000룩스의 강한 빛을 3시간 동안 보게 한 다음에 3일간 보게 한 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3000룩스의 빛을 3일간 보게 한 다음에 리듬이 어떻게 밀리는지, 당겨지는지를 본 거야. 그래서 밤에 강한 빛을 보면 리듬이 밀릴까요? 당겨질까요? 밀리죠. 밤에 강한 빛을 보면 우리 몸의 리듬이 밀려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우리 몸이 밀리는 딜레이 존입니다. 밤에 빛을 강하게 보면. 낮에, 한낮에는 아무리 강한 빛을 보더라도 밀리거나 당겨지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에 있는 강한 빛을 보면 밀릴까요? 당겨질까요? 당겨지죠. 그러면 새벽에 어느 점에는 밀리지도 당겨지지가 않는 점이 있어야지 말이 되죠. 그 점이 언제냐면 새벽 4시경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새벽 4시에 신부 체온이 가장 낮은 점이 요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요 빛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잘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대신에 밤에 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점점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이 밀리면 우울증, 조울증도 많이 늘어요. 진짜 무지무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많이 먹는 행동,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심야에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낮에 활동을 안 하는 것들도 우리의 생체 리듬을 깨트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빛을 보는 거를 마치 이제 맨 처음에 환자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빗대 게 자전거 바퀴에 빗대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가 언제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지 페달이 밟히죠? A인가요? D인가요? B인가요? C인가요? A죠. A가 요때 빛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왜 밟히지? 만약에 D에 밟으면 어떻게 되죠? 헛돌아서 잘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이게 밤에 이때 빛을 보는 거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 페달을 빗댄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침이다. 낮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빛을 막는 그 얘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해도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잠의 질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까 9시간, 10시간 자는 분들, 자도 피곤하고 졸리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우울증 같은 다른 병들이 있지 않냐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워낙에 수면 무호흡증이 흔하거든요. 고대 의료원에서 이제 안산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성인들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남자의 27%가 수면 무호흡증이고요. 여성의 16%가 수면 무호흡증. 성인의 중년 성인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호흡증이 되게 흔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이 무호흡증이실 거야. 본인은 본인 몰라요. 아무리 심한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전 별로 아닌데 뭐 이렇게 다 반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생체 시계만으로도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울증, 우울증 환자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아침에 빛을 많이 보면 아침의 인간 책 아시죠?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행했던 책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책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이것도 아시죠?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빛을 많이 보고 활동을 많이 해서 아침에 인간이 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변호사 김유진이라는 분이 쓴 건데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한다.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히트한 책이거든요. 실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가 사실은 정상적인 리듬을 갖는 경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육상 수영 성적이 가장 좋게 나오는 시간이 저녁 8시간. 심혈관 기능이 가장 좋을 때가 오후 5시간. 뭐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오후 2시 반부터 8시 정도가 우리 기능이, 신체 기능이 최고일 때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인간이 되면 평소 일반인들보다 한 2-3시간 정도 땡기면 본인의 최고의 기능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때 사실 이게 일상이 거의 끝날 때잖아요. 그때 자기 기능이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의 인간이라는 책이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우울증, 조울증 환자분들한테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또 잠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죠. 그래서 오늘 집에 이제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메시지는 일종의 생체 시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침 햇살을 기억하시고요. 또 아침에 빛이 없을 수도 있죠. 곧 가을, 겨울이 오죠. 아침에 빛이 없잖아. 인공빛도 괜찮아요. 인공빛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서양에서 실제로 많이 해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북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밤에는 가능한 어둡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집 조명을 우리나라처럼 이게 밝게 그 백색광을 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럽 가보면 다들 화장실 불처럼 희미한 빛이 가정 조명이에요. 호텔 방 조명이 가정 조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가능하면 오전 시간이 더 좋다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수면 강의라고 그러니까 리듬에 대한 얘기만 쭉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수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 불면증 또 수면 부족 아마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수면을 좋은 수면을 갖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수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 우리 이현종 교수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